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진짜 100%는 아니고 계정과만 다르지 거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여기 사례 여기. 자, 여기 사례.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자, 기말 현재. 자, 12월 31일 현재. 자, 단기 1월 1일 고용한 종업원 5명에 대해.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 종업원 5명 고용했고요. 그럼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딱 1년 됐죠, 여러분들. 그럼 1년 됐으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가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 비용을 하면 안 되냐?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1년 동안 종업원 5명이 우리 회사에 수익 안겨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그래서 고용한 종업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기말에 추정합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추정하는지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퇴직금을 예상한 바 1,000원으로 추정이 됐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부채 미리 잡아야죠, 여러분들. 이만큼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니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퇴직금을요, 부채로 인식하는 계정 과목,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합니다. 충당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줄 때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부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을 줄 때 비용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예상될 때 미리 비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미리 잡아요. 1,000원 요렇게. 아셨죠? 이거 외우시고. 자, 그랬다가 이제 여기 사례 연결입니다. 이 사례는 계속 연결되는 사례예요. 자, 보니까 자, 이제 2기가 됐어요. 자, 2기 중에 종업원 1명이 퇴사를 한 거예요. 퇴사를 해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이 400원 감소하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줬다고 비용하면 돼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 우리 1기 기말에 퇴직금을 주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퇴직금 주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비용했죠. 퇴직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비용했으니까 퇴직금이 나갈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그만큼 예상해서 쌓아놨죠. 1,000원을요. 맞죠? 그래서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먼저 깝니다. 마치 우리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 충당금 먼저 까듯이 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기존에 쌓아둔 부채 먼저 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원에서 400원을 까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기 말이 됐어요. 그럼 우리 종업원 4명 남았죠? 그럼 종업원 4명이 또 2기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 안겨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기말에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지 추정을 해야 돼요. 기말마다. 대손하고 논리 똑같죠? 그래서 보니까 자, 2기말 남아있는 종업원 4명 있잖아요. 4명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퇴직급여 추객 요 용어로 내요. 요거. 요게 뭐냐면 얘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추계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추정해서 계산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내가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장부에 안 적어가지고 추정해서 신고하는 걸 추계 신고라고 해요. 추계 신고. 그렇죠? 그래서 추계액 이렇게 실제로 줘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그 뜻이니까 기말에 요 정도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다라는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500원의 퇴직금이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면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기 말 있잖아요. 2기 말에 부채가 1,500원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 1,500원 다 잡아요? 아니죠. 우리가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대손충당금도 기말에 예상하고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를 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채가 얼마 남아있어요? 그죠? 1,000원. 1,000원이 있었다가 퇴직금 줬었을 때 400원 깠죠? 그러면 600원이 남아있잖아요. 600원이 남아있으니까 기말에 1,500원 부채되게 하려면 여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는 900원만 늘려줘야죠. 이해되시겠어요? 900원만 늘려주고 왜냐면 600원 있었다가 900원 늘려주면 기말에 부채가 1,500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빵꾸 나는 곳에 무조건 비용 적었죠. 그 금액만큼. 대손 삼각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9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시면 논리가 대손충당금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계정 과목만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추정하는 걸 회계에선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배우실 거예요. 알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실 업무 하시잖아요. 현실 업무 하시면 이렇게 추정해서 미리 비용하는 부채를 엄청나게 배우실 겁니다. 거의 한 10개 넘어요.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알죠? 그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설정이 뭐냐면 올해 연도 말 있죠? 올해 연도 말 미래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설정이 뭐냐 미래에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예상되는 걸 기말 지금 기말 현재 미리 비용으로 하는 걸 회계에서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 설정해 라고 하면 그거 예상되는 걸 올해 연도 말에 미리 비용해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 그럼 설정을 어떻게 하냐 여기. 자 그럼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줘요. 알죠? 그게 방금 사례에서 1,500원이었잖아요. 알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요거 하기 전 잔액이 600원이었죠. 맞죠? 요렇게 해서 900원 잡아요. 근데 이건 다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왜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자동결산이에요. 하나 또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 자동결산 마지막이에요. 우리 그 방금 했던 논리가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자동결산이 있다고 기억나세요? 얘도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자동결산이 됩니다. 알죠? 그러면 자동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좀 이따 하고 여기. 자, 이제 자동결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라라고 하면은 수동결산보다는 자동결산이 훨씬 빠릅니다. 그랬을 때 어디냐?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여기 대손상각 클릭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 여기 퇴직충당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암기예요. 자, 클릭을 하면 요런 메시지가 떠요. 요런 메시지. 자, 요런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설정 전 잔액이고 여기가 퇴직급여 추계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설정액 요렇게 구한다라고 했죠, 보시면? 설정액 요렇게 구한다고 했죠? 기말에 퇴직금 줄 것 같은 금액 얼마 나갈 것 같은지 예상한 게 퇴직급여 추계액이었죠? 여기. 여기에서 여기 설정 전 잔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요 설정액은 알아서 계산해줘요. 맞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우리 회계 1급서부터는 공장하고 본사 쪽 비용 같이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거 좀 구분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500번대니까 공장의 설정액은 위쪽에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508번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는 800번대니까 본사의 설정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공장인지 본사인지.
알죠? 여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본사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4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4천만 원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냥 본사 쪽이고 퇴직급여 추계액 주면 여기다 넣으시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기말에 4천만 원의 퇴직금 예상되는데 이미 3천만 원 있죠, 부채가. 맞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1,000만 원 이렇게 바꿔요, 지가 알아서. 다 자동 계산 해줘요, 설정해. 마치 대손충당금처럼. 이렇게 잡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공장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공장 쪽에다가 퇴직급여 추계액 5천만 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넣으시면 우리가 5천만 원 중에서 이미 3,400만 원 있으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1,600만 원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알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처럼 결산 반영만 여러분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끝나요. 끝이에요. 아시죠? 쉬우니까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 유인물 몇 페이지로 좀 가시냐면 유인물 3페이지로 좀 가실래? 3페이지? 자, 유인물 3페이지고요. 3페이지에 동그라미 14번. 회사는 1200번으로 바꿔주시고 회사 1200번으로 바꿔주시고 14번 좀 부탁드려요. 잘하셨네 다들. 자, 보시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 자, 보시면은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요런 말 나오면 일단 자동결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수동결산보다는 자동결산이 훨씬 빠르잖아요. 대신에 구분하실 건 여기 생산직이니까 여기는 공장이 되는 거고요. 공장하고 본사를 위치를 거꾸로 줄 때 있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 알죠? 그 다음에 본사 사무직, 여기 본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공장하고 본사 위치가 혹시라도 바뀌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조회합니다. 그럼 여기에 퇴직 충당이라고 위에 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을 해요.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요 설정 전 잔액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가 508번이니까 이게 공장이잖아요. 그럼 공장의 설정 전 잔액이 여기 2,700만 원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문제하고 일치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공장이 2,700만 원인지 여기. 그럼 여기 공장 생산직이 2,700만 원이라고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추계액만 4천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공장 쪽에다가 4천만 원 여기. 되실까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300만 원 설정해야 된다고 계산해 주죠. 알아서. 자,
자, 그 다음에 본사도 마찬가지고. 자, 본사 설정 전 잔액 2,300만 원.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추계액 3,500만 원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알죠? 이거 좀 외워주시면 하면 돼요.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단지 공장하고 본사가 좀 위치가 달라지진 않은지 좀 조심하시고, 요러고 결산반응 누르시면 끝나요. 여기 결론. 자, 하나만 하고 쉴게요. 아직 못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못했어요. 자, 일단 요거 사례 가지고 해서 사례 가지고 요거 사례 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해보시면. 자, 여기. 자, 5월 7일 날 종업원 2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원이 있대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랑. 아까 했던 얘랑. 첫 번째 요거. 아까 우리가 기말에 종업원이 5명이 퇴사할 것 같을 때 1,000원으로 추정해서 미리 비용했죠. 알죠? 미리 비용인데 아까는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금액 내에서 400원 준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200원이 더 나간 겁니다. 알죠? 그럼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분계를 끊으시냐면 이렇게 끊으세요. 자, 일단 대변에 현금 1,200원 그리고 여기다가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1,200원 적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요 사례에서요.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1기 말에 비용 미리 1,000원 잡았잖아요. 맞죠? 1,000원 잡았는데 실제로 1,200원을 비용을 전체 또 하면 1,000원은 비용을 2번이나 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원 있다라고 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에 이미 부채로 쌓아놨으니까 얘부터 까는 거예요. 자, 까고 1,000원 깝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비용 안 한 건 200원이잖아요. 그건 이제 나갔을 때 비용해야죠. 알죠? 그래서 내 예상치 못하게 200원 더 나간 거 요것만 퇴직급여라는 비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손충당금에서 내가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더 대손이 확정되면 그건 비용하죠. 미리 우리가 비용한 거 없으니까. 되세요? 요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먼저 상계를 해야 돼요. 상계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에서 그 계산 문제로는 상계가 퉁치는 거잖아요. 분계는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대요. 그럼 이 말은 미리 비용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비용한 거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실기 유인물. 자, 2페이지에 23번. 회사는 다시 1100번으로 좀. 2페이지에 23번. 네,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5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일단은 이거 조심하실 게 실제로 이제 요거 분계를 많이 끊으실 때 여기 생산 직원 때문에 500번대 퇴직급여를 은근 많이 거시더라고. 생산 직원 보시고 여기 보시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까 퇴직급 500번대 퇴직급여를 많이 잡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미리 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우리가 먼저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5월 12일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채니까 대변이고 얘를 깔려면 차변이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200만 원 까요.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지급할 때 이서희가 제3자죠. 맞죠? 그럼 제3자인 이서희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가 소득세 중에 하나예요. 네, 퇴직소득세, 소득 제3자가 내야 될 3자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지금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예수금이 돼야 맞겠죠? 맞죠? 우리 제3자가 내야 될 걸 회사가 지급할 때 보관 중일 때 그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적고요. 100만 원. 네.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1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설정이 훨씬 많이 나와요. 알죠? 설정은 자동결산이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됐습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 2시